집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비를 피하는 건물, 그 이상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과 싸우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의 안도감, 신발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느끼는 해방감,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그 고요한 시간. 집은 원래 그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피난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자기 집에서조차 편안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녀가 손주를 데리고 들락날락하고, 친구가 집에 와서 며칠 머물고, 친척들이 명절이면 모여 북적이는 집. 외롭지 않아서 좋았고, 아,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고, 혼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때부터 아주 천천히 노은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할수록 어려워하라.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 속의 관계가 진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괜찮겠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이 착각이 수많은 노년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왜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집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채웁니다. 흥미로운 건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내향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과 회복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밥을 차리고 대화를 이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큰 노동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피곤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되었지만 지금은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집을 내어주다 보면 내 에너지는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에너지 소진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망가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주가 집안에 뛰어다니고 TV는 하루 종일 만화 채널에 고정되고 장난감이 바닥을 뒤덮고 있을 때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속에서 내 루틴, 내 건강, 내 수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가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편하게 지내, 우리 사이에 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의 주도권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두는 것보단 여기에 두는 게 편하지 않아?" 라며 물건 위치를 바꾸고, "당신이 아껴둔 음식을 어차피 나중에 안 드실 거잖아요." 하며 꺼내 먹고, "당신이 쉬고 싶은 시간에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서 점점 손님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가 잠시 머물게 되는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이었는데 몇 달이 되고, 생활비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요구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거처는 공손하게 하고 일은 경건하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지낼 때는 성실하라." 남의 집에 머무른 사람은 본래 공손해야 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예의가 흐려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함께 살수록 관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볼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관계가 좋을 것 같지요.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이걸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 다가가면 따뜻해지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끔 만나 차 한잔 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버릇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의 말투, 자녀의 생활 태도, 형제의 습관. 견디려고 노력하지만 나이 들수록 감정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오래 남고, 밤에 누웠을 때 계속 떠올라서 잠을 방해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를 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그 집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집 안의 공기가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 생활 리듬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이 화기는 깨지기 쉽습니다. 아침형인 나와 밤형인 손님이 한 집에 살면, 한 사람은 늘 눈치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깔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면, 누군가는 늘 치우느라 지치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행복하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명만 늘어도 집의 비용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전기, 수도, 가스, 식비, 생활품. 잠깐씩은 괜찮지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라면 "뭐 좀 더 쓰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연금과 저축에 의지하는 노후에는 이 추가 지출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용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생활비를 조금 나눠내자."라고 말하는 것, 오랜 친구에게 "이 정도면 같이 부담해달라는" 말하는 것. 말하려다가 괜히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짜둔 노후 계획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내 거 될 돈 아니야" 라고 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자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라며 카드를 가져다 쓰는 친구. 한 번 허용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은 곧 삶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대로 쓰다가는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잠을 깨웁니다. 다섯 번째, 공간의 주도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집은 곧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나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이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 대신 손주가 보는 만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도 누가 자고 있다는 이유로 음악을 끄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내 집인데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공간의 주도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법적인 문제까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면 법적으로 거주자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나가달라고 해도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깐만 재워줬는데 몇 년째 그대로 있는 경우,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집에 머무는 자녀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정약용 말처럼 큰 재앙은 항상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끊어라, 친구를 끊어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첫째, 집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장기적으로 손님을 재우지 않는다.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원칙을 미리 정해두고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경계가 있을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경계가 있어야 서로 존중이 생기고,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둘째, 만남의 장소를 집 밖으로 옮기십시오. 친구와 만나고 싶다면 카페, 식당, 공원에서 만나십시오. 손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놀이터, 문화센터, 카페를 활용하십시오.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집 바깥으로 빼는 순간 집은 다시 나를 위한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함께 웃고 같이 시간을 보낸 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셋째, 거절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거절은 곧 매정함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거절은 자기 보호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싶어. 지금은 내 건강을 지켜야 하는 시기라 장기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수록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외로 내가 확고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기도 합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재워야 한다면 기한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일주일만, 한 달까지만. 기한을 분명히 말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이래서 조금만 더라는 말에 계속 밀리기 시작하며 그때부터는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생활비 원칙을 미리 정하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머문다면 생활비 원칙은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생활비는 이 정도씩 같이 분담하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도 처음부터 정해진 원칙은 나중에 큰 오해를 막아줍니다. 이건 인색한 게 아니라 공정한 겁니다. 노년의 시간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분명히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더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자는 70이 종심 소유불유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년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집은 그 출발점입니다.
집은 당신 성체이고 당신의 피난처이며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그 문을 누구에게나 열 필요는 없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당신의 공간을 존중할 것이고,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고유를 침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평화보다 자신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집이 조용해서 처음엔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고독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천천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고 커피를 내리고 책을 펼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이 노년의 가장 큰 사치입니다. 이 사치를 지키기 위해 집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당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 공간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 당신의 건강,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조금 덜 의식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아도 되는 특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집, 당신의 시간, 당신의 평화를 직접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성체이고,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이며,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필요할 때는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공간에서 당신만의 시간을 누리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노후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의무, 불필요한 죄책감, 불필요한 관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결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겠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여러분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